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텐츠 거의 완성됐으니까 완성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쓰다가 정말 멘탈 붕괴가 올 뻔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아요. 특히 5번 어떻게 할까요? 예. 저도 이렇게 만들다가 멘붕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 힘든 거 같이 한번 써봅시다. 역시나 다른 자기소개서 영상과 같이 작성법 이해는 이 영상으로 제 설명 들으면서 한번 하시고, 작성 예시가 제 블로그에 있죠. 블로그 이제 켜놓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실 때 블로그 켜놓고 그 텍스트 보면서 참고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저희 항상 하는 거 있죠.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되는가? 평가됩니다. 친절하게 평가 지표까지 공지해 놓았으니까 정말 깐깐하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써야 됩니다. 직무 관련 기술서가 자기소개서 이전에 나오죠. 친절하게 증빙 어려운 경험도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빙 안 돼도 되니까 직무 관련 경험은 다 적어주세요. 우리는 직무 적합성을 평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은요, 보통 지원 직무와 유관한지, 난이도는 높은지, 그리고 증거 제시가 객관적으로 됐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번에 항목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5개 항목이고,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 다음에 글자 수도 항목 5를 빼고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평가하기에. 이럴 때 보고서 형태의 작성으로 평가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만큼은 보고서 형태의 작성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다가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교육, 경력, 아르바이트, 기타 경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력서만으로는 뭐 언제 어디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이것만으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시는 직무 기술서는 이 위에 이력서에 적은 것들을 상세 설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적은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 핵심 역량을 자세히 풀이하는 곳을 직무기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이 항목을 적으라고 하면요. 보통 이렇게 적어요. 경험별로. 땡땡 교육 받았습니다. 설명. 땡땡 아르바이트 받았습니다. 설명.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경험별로 적으면 저희 채점위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채점하기 힘들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적으면 채점자 입장에서 이제 이게 직무 관련 경험인가? 하고 쭉 읽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 난이도는 얼마나 되지? 하고 쭉 읽어보고 이게 정말 직무와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경험별로 적어놓으면 애매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있죠? 지원하신 직무기술서에 보면 땡땡 능력, 땡땡 능력, 땡땡 능력 있죠? 이게 바로 채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별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땡땡 능력이라고 제목을 적어놓고 관련 교육은 이런 걸 받았고 관련 경험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능력, 이 헤드라인을 보고 이런 능력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경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적어놨으니까 증거를 그렇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정도 능력이 있겠지. 이렇게 평가하기가 채점위원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능력별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 말씀드리면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키워드들을 쭉 뽑습니다. 능력들을. 그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험을 쓰시는 게 좋느냐? 객관적이고 증빙 가능한 경력, 인턴, 자격증, 금융 관련 교육 이것들부터 있으시면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객관적이니까요. 증빙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증빙 안 되는 금융권 경험, 일반 파트타임 근무, 기타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 쓰시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증빙 가능한 경험을 먼저 쓰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능력 이제 키워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경험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인턴이고 이거는 이제 서포터즈 대외 활동이죠. 역시나 보유역량 2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격하고 교육으로 증빙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능력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하면 글자 수 거의 채우겠죠. 이 보유역량 한 3개 정도, 4개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자세한 작성 예시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항목 1번 바로 갑니다. 자, 제가 항목 1번 쓰는데 한 절반은 쓴 것 같아요. 시간을. 그만큼 어려운 항목인데, 자, 뭐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고객하고 미래 핵심 고객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기업은행의 역할, 주 고객군, 목표 이런 것들 알고 있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미래 고객군이라고 했으니까 목표, 기업은행 앞으로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역량 개발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채용 담당관들이 이런 항목을 냈을 때 평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기업은행의 목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우리 기관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이 역량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 평가 지표들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적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딱 봤을 때, 딱 인터넷 창부터 키고 검색했을 거예요. 기업은행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래서 막 신문기사에 MZ세대, 그 다음에 뭐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막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우선 기업은행의 역할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립 목적.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죠. 특수은행이에요. 목적이 뭐죠?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고객은요, 지금 현재 핵심 고객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핵심 고객은 중소기업인이고 소상공인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 고객이라는 건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우리는 핵심 고객이라 하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고객이니까요. 자, 그러면 기업은행에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역시 중소기업인하고 소상공인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 기업은행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상이죠, 맞죠? 보면은 사업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사업 수익이 절반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 사업 수익이란 건 무엇이냐? 기업은행의 사업 수익은 대출, 채권, 유가증권, 수수료가 있는데 이 중 80%가 대출입니다, 대출. 자, 202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채권 점유율 23%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즉, 기업은행은 대출을 받아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 고객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기업은행의 핵심 고객은요, 중소기업인하고 소상공인입니다. 기업은행의 원래 역할상도 그렇고요,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상도 그렇습니다. 절대 MZ세대 고령층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더 이제 쓰기 힘든 게 아마 미래 고객이었을 겁니다. 미래 고객 하면요, 또 MZ세대 적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MZ세대라고 쓰더라도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실 자료가 이겁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IBK 기업은행의 홈페이지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걸 읽어보셔야겠지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만 몇 개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글로벌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지원을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 그래서 막 해외 지사, 이런 지도 같은 것들 막 이렇게 넣어놓고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이 첫 번째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키워드가 디지털 고객이에요. 일단 디지털 고객 확보하는 게 800만 명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고요. 기업은행이 이미. 그리고 내용에 쭉 살펴보시면 마이데이터하고 뭐 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디지털 이제 퍼스트 나오고 업무 자동화 나오고, 그래서 이 디지털 내용이 지속성장 경영 보고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이란 키워드가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 가장 중시하는 키워드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고객 키워드는요,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인 또는 디지털 고객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디지털 고객 800만 확보가 기업은행의 목표이니까 디지털은 1순위, 아마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인은 2순위, 이 정도 키워드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고객이라고 해서 MZ세대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은행들의 목표고요. 기업은행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최근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IBK 기업은행이 미래 고객으로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따끈따끈한 기사죠. 자, 가맹점, 카드 가맹점 디지털 결제 지원 협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카드 단말기를 지원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땡땡페이 있죠. 네이버 페이와 같은 이런 뭐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 만약에 매장에 이 포스기가 없거나 맞죠? 그냥 이제 카드 결제기만 있고 포스기가 없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런 거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이제 땡땡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1인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디지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좀 기업은행의 역할과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을 넣어서 이제 미래 고객을 지정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미래 고객은 MZ세대 중에서 뭐 청년층 중에서 1인 창업자 또는 영세 사업자 요렇게 지정을 하시는 게, 미래 고객은 MZ세대 중에서 1인 창업자 또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기업은행의 특성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의 목표인 디지털과 연관지어서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 고객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는 자, 목표 고객, 미래 고객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인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MZ세대, 영세사업자 또는 1인 창업자 이렇게 이제 둘 중 하나 키워드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미래 고객이 될 경우에 행호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그 역량을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작성 예시 이제 보여드리면 현재 고객과 그 이유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IBK 기업은행의 현재 고객은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고객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미래 고객이죠. 미래 고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또는 글로벌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는 거죠. 꼭 이 두 개를 안 적어도 되고 하나만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저런 사람이 미래 고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능력, 행원들은 이런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제가 이 부분 상당히 신경 써서 길게 적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번에 채용 공고상의 평가지표에 뭐가 있어요?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역량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 정도, 뭐 한 두 개를 적는다 치면 하나 정도는 현재 하고 있다로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가 높은 평가를 받기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학습 중이며
맞죠? 그 다음에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저는 둘 다 이제 하는 중이다라고 적었는데 뭐 하나는 하는 중이고 하나는 앞으로 준비할 거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성과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 기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목표 기한 적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집중하여 학습할 것이다. 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느낌 받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량 향상 계획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역량들이 키워질 테니까 이런 역량들이 키워질 경우에 IBK 기업은행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항목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치관도 평가하고 보완 극복해야 될 취약점도 평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역량개발 능력 평가하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가치관도 평가하겠지만 그래서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평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취약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량개발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사실 뭐 내용이 크게 두 가지죠, 맞죠? 가치관 하나하고 역량 개발하는 거, 약점 보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적을 텐데 가치관 부분은 지원자들 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들 이거 보고 적을 거잖아요, 맞죠? 핵심 가치 보고. 그러면 뭐 저 화면을 보고 맞죠? 저걸 보고 신뢰, 책임, 열정, 혁신, 소통 중에서 키워드 하나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증거 사례를 제시해서 아마 다 작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도 웬만하면 다 잘 선택하실 테고 사례도 다 적을 거라서 지원자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건. 그래서 뭐 채점위원들도 보통 이런 가치관 질문은 막 틀린 내용, 전혀 기관하고 상관없는 가치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평가할 때 편차를 별로 안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 작성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요. 약점 발견하고 보완하는 데서 차이가 날 겁니다. 평가 점수 결과에. 그래서 이 뭐 평가 지표도 공개된 거에 역량개발 능력 평가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항목의 핵심이다. 신경 써서 적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점 어떤 걸 적어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실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격으로 쓰실 것 같으면 저는 뭐 이런 성격이 좀 취약점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죠. 능력이 취약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격이 취약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격이 취약점이다 라고 쓰실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이 예전의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키워드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고른 다음에 약점은 이러한 것이다. 키워드를 고른 다음에 작성 플러스는 이렇습니다. 저는 단점이 이런 겁니다. 약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이미 극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입행하여서도 앞으로 약점을 찾고 극복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플롯을 적으시면 되겠죠.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 천자 맞죠? 2000바이트니까 천자인데 천자 이내에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 쓰셔도 되고요. 저는 안 썼지만 소제목하고 줄바꿈통을 등을 통해서 자 이거는 이제 가치관이고요. 이쪽부터는 이 취약점 보완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전달력 자체가 평가 지표에 채용 공고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제목 쓰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같이 적어봅시다. 1번, 행원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관과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행원은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적으시고요. 키워드 아까 홈페이지에서 하나 뽑았죠, 맞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 사례를 이런 식으로 쭉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길게 디테일하게 적었는데 사실 이번 항목 적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치관 부분보다는 취약점 보완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 부분은 이렇게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 바로 이제 가치관 끝났으니까 취약점 넘어가면 되겠죠. 맞죠? 취약점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중간에 소제목을 하나 써주셔도 됩니다. 왜? 가독성이 높아지고 의사 전달력 자체가 이번 평가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제목을 여기다가 넘어갈 때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 시작할 때 약점 키워드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취약점이 될 것이라고 인식을 스스로 하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기계발 능력에서 자아인식 부분이 평가가 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격상으로 제가 그 예시를 적었는데 꼭 성격이 아니라 직무 능력을 적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 항목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 요걸 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안으로 저는 이걸 극복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는 뭐죠? 극복했다. 그래서 뭐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점을 완전히 극복한 상황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채워 넣었다. 아니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뭘로 채우겠다.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입행해서도 스스로 취약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항목 3번입니다. 3번. 이 말이 어렵죠? 과업 중 본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과업 중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적어냅니까?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달성까지 하랍니다. 자, 근데 그걸 또 과거에 본인의 경험에서 가지고 오랍니다. 정말 힘들죠? 자,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금융업 지금 변화 진짜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의 변화 또는 기업은행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할은 어떻게 변할 건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 질문을 가지고 평가 지표를 만약에 인사 담당자들이 만든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금융업 변화, 기업은행 변화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분명히 변할 텐데 이거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역할이 변한다면 필요 역량도 달라지니까 그걸 자기 개발할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자기 개발하고 있는가? 요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플롯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요약하면은 지원 직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 지금 정말 지독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게 금융업계예요. 왜냐하면 외국에 조금 다른 이제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미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융업계가 정말 목숨 걸고 긴급하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기에 행원들은 변화를 감지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내용은 어렵지만은 사실은 적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작성 플롯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행은 행원은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전에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조직 요구가 변했을 때 자기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적는 거고 없으면 이 부분 빼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기업은행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필요 역량을 개발하였다 이미 혹은 하고 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할 것이다라고 적으면은 좀 약간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적으시려면 막 이제 기업은행이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직무 어떻게 변할까 막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기업은행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느냐. 지속 성장 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 자동화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업무 자동화가 여러분들 직무의 업무의 변화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미 200만 시간을 자동화시키겠다라고 기업은행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영업정을 방문하는 거 예약 서비스를 하겠다. 안 기다리고, 맞죠?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겠다. 고객들의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겠다. 요즘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뭐 서명하세요 이걸 갖다가 패드하는 경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AI 상품 추천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하는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요. 지속 성장 경영 보고서에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업무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예측하는 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상품 판매 업무에 혁신이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고객 예약 방문합니다. 안 기다리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고객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원의 입장에서 볼게요. 행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이 방문할지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고객이 오면 어떤 고객이 올지 모르니까 고객이 왔을 때 어떤 통장, 이런 통장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대출 지금 하고 계시네요? 금리가 어떻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러니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고객이 올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를 미리 열람을 해서 이 고객이 오면은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전력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절하게 응대하는 고객 응대 능력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상품을 팔려면 앞으로는 어떤 능력?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전에 고객 상담을 준비하는 준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변할 테니까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관련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관련한 경험이나 자격증들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고 준비성 있는 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면은 이 항목이 작성이 끝나겠죠. 근데 저렇게 상황 분석을 해서 데이터 역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데이터 역량이 없으면요 준비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성과 제시 이렇게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조금 아쉽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성장 보고서에, 경영 보고서에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이 업무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쫙 정리한 다음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장 경영 보고서는 나중에 면접 갈 때도 그렇고 지금 자기소개서 쓰시기 전에 한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이 자기소개서를 쓰시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작성 예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블로그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나중에 이제 쓰실 때는 블로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중요 내용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성 이제 적으실 때는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내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요것들을 갖다가 쭉 적으시는 게 첫 번째 플롯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어떤 변화를 하고 있고 아까 업무 자동화 부분 말씀드렸죠. 기업 성장, 성장 경영 보고서에 지속 성장 그 보고서에 어떤 업무 자동화가 있을 것이고 내 업무는 이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넣어놨지만 사실 이 부분은 뭐 빠져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역량을 개발했던 사례.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역량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적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빠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용에서 기업은행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적었으니까 이제 그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다. 혹은 지금 보완하는 중이다. 혹은 보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목표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자격증 취득하겠습니다. 현재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역시 무엇인가를 취득하겠다라고 적었을 때, 어떤 역량을 개발하겠다고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당연히 목표 기한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부분 집중해서 공부할 것인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느낀다고 얘기를 했죠. 지점위원들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학습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도 하나의 구체성과 현실성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자격증들을 땄으니까 변화하는 행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딸 자격증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거는 보유하고 있고 어떤 거는 따고 있고 어떤 거는 딸 것이다 이렇게 적었으면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요약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사본은 그나마 쓰기가 쉽습니다. 쉬어가는 코너예요. 좀 빨리 가볼게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내용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NCS적으로 해석을 하면 갈등 관리 능력이거나 아니면 리더십 능력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팀워크 능력에 해당하는 건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태도를 평가할 건데 협력적 자세, 소통의 의지, 경청,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을 평가할 겁니다. 자, 이거는 다 직무 기술서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키워드들 중에서 하나를 뽑으시고 적절한 사례 갖다 붙이시면 이 항목은 그렇게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쉬어가는 코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게 다 이런 키워드들 가지고 이제 사례 들어서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채점하시는 분들도 지원자들 사이에 평가 결과를 그렇게 크게 차이를 안 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만 잘 선택하시고 이 사례만 이제 잘 적으시면 잘 갖다 붙이시면 크게 평가에 차이가 없다. 부담 안 가지고 적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작성 플롯,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자들 내용이 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플롯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팀 프로젝트 하는데 견해가 달랐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근데 내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경청을 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되게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래서 팀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땡땡직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통, 경청, 협력 자세가 중요하고 나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써본 플롯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작성 플롯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경험과 평가, 이 키워드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고 나는 요거와 자, 요런 능력들을 발휘했습니다. 자, 요렇게 첫 번째 문장을 두 가지식으로 적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경험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경험을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했다든지 그리고 충돌한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쭉 사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경청 요소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견 충돌 사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의견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이 더 좋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상대방의 의견이 팀의 목표에 달성에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의사결정의 기준은요, 팀의 목표입니다.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대방 의견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의견이 선택이 안 됐지만 협조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냐고 이제 물어봤다. 이렇게 협조적 태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 역할도 다하고 계속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라고 쭉 사례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업은행의 땡땡 직무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협조적인 태도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역할을 행원 중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할 자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그분이 왔습니다. 항목 5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키워드들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가상, 공기, 문화, 숫자, 시간, 연령. 와. 자, 그리고요. 이 입행에다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점도 드러내달래요. 뭐 지원 동기하고 맞죠? 그것에 따른 강점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달라는 건데 상당히 쓰기 힘듭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지원 동기 받기 심심하니까 ESG 한 푼 넣어주십시오. 이런 거고요. 한 스푼 넣어달라는 얘기고 평가 지표도 이 기업은행의 ESG 경영, 미래 경영, 앞으로의 경영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이유는요. 첫 번째 힌트는요, 이겁니다. 지금 기업은행의 지속성장 경영 보고서를 보면요, 온통 ESG고 목표도 온통 ESG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은행의 목표 자체가 ESG 경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 힌트 2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자, 가상, 숫자 이런 것들은 디지털 전환 목표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기, 시간, 연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친환경 문화 이런 거와 연관시킬 수 있겠죠. 이런 키워드들은 ESG 경영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ESG 경영 실적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행의 ESG 경영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업은행의 디지털 전환 목표에 공감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요. 저는 디지털 전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나 디지털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항목 5를 작성하시려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2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요. 요런 게 나와요. 자, 금융 일반직 같은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건데 녹색 금융 특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ESG와 관련된 기업 실적이 좋은 데는 대출도 해주고 예금 이자도 많이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품을 소개하려면 어때요? 행원도 맞죠? 행원도 ESG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욱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상품을 팔기 위해선 ESG 경영에 대한 관련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친환경 연료 사용의 활성화와 공기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바와 해당 분야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기여 방안을 기술하십시오. 질문 끝을 기여 방안을 기술하십시오로 끝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역량을 기술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ESG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디지털 지원자분들은 메타버스와 연결이 가능하겠죠. 기업은행이 가상 공간에서 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힘써야 하는 이유와 또 해당 분야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구축과 관련된 본인의 역량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죠. 내가 정말 자격증이나 이런 역량들이 ESG 관련해서 혹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1도 없다. 이러면 어쨌든 디지털이라는 것과 물고 가야 됩니다. 이 기관의 목표와 물고 가야 되니까 업무 자동화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과 동료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의 중요성에,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죠. 업무 자동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서술하십시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본인의 업무 자동화에 대한 관심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전산 툴, 활용 능력하고, 팀워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기술해서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 보여드리면요. 당연히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이제 적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야 되겠죠. 맞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이제 하고, 이에 따라서 나는 내가 이제 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은의 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필요 역량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도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지원 동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마무리는 당연히 뭐예요? 본인의 강점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글자가 앞선 항목들과 다르게 500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은행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었고요. 다음은 예금보험공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보험공사도 같이 한번 써봅시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